네, 6월 4일 목요일 여의도 인사이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MP 파트너스 박병창 대표님의 인사이트와 함께 할게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대표님 뵐 때마다 제가 드리는 인사가 있어요. 예. 너무 바쁘시죠? 다들 바쁘시잖아요, 지금. 투자하시는 분들도 막 정신없이 빨리 지금 돈 벌어야 되는데 막 어, 이제 그러시고 있는 거죠. 지금이 돈 벌기에 좋은 장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게 맞는 거죠? 그건 맞는 거죠. 뭐 네. 일단 단기 거래하는 사람들이 일단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시장이 대세로 계속 올라갈 때는 네. 바이앤 홀딩하는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거든요. 물론 어, 뭐 지금도 반도체 투톱이 이제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네. 그 다른 종목들은 그러진 않고 변동성이 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변동성을 이용한 거래를 하는 사람들이 이제 단기 거래자들인데 전업 투자자, 전문 투자자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지금 굉장히 좋은 것 같고 올 하반기에는 오히려 이제 그쪽이 좀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말씀 왜 꺼냈냐면은 이제 장중에 변동성이 굉장히 심하고 그런 사람들이 수익 냈다는 얘기를 이제 주변에 들으면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 나도 동참해야겠다. 뭐 단타 거래 이 같은 거요? 변동성에. 어, 근데 그게 약간 전문 영역이거든요. 네. 그래서 쉽지 않아요. 막 올라갈 때 쫓아가면은 그러면 남들은 수익 냈다는데 왜 내가 사니까 그때부터 밀려? 음.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고 또 조정에 그럼 들어가겠다 생각해서 조정에 들어가는데 조정받고 올라가지 않고 더 내려가고 아이고. 야 자칫 그럴 수 있는 장이에요, 지금 장이. 어. 예,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하시면서 뭐 마지막에 말씀드려야겠지만 먼저 말씀을 좀 드리면 그 막 시장이 막 이 수급의 싸움이 막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중에서 우리가 이제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황소가 이기냐 곰이 이기냐 하면서 누가 이기는가를 보면서 우리는 이기는 쪽으로 가서 상승할 때 상승해서 돈을 보고 또 내려갈 때는 내려가는 쪽으로 위험 관리하든지 아니면 뭐 베팅을 하든지 이런 거래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막 한참 싸울 때는 누가 이기는지 잘 모를 때가 있거든요. 음. 그럴 때는 누가 이기는지 좀 지켜봐야 되거든요. 이제 서서히 좀 그런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어요. 최근에 보면은 반도체 투톱이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지수의 견주함은 보이고 있지만 종목별로는 지속적이고 연속적으로 올라가는 섹터나 이런 부분이 아니에요. 굉장히 음. 변동성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소위 코어라고 하는 그쪽은 지고 가지만 나머지의 거래는 약간 좀 시장의 승패를 좀 이렇게 보면서 음. 기울기가 좀 기울어질 때 해야지 조금 편하잖아요. 네. 좀 그렇게 지금 시장이 진행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나오셨을 때도 코어 주도주는 놓지 말고 네. 쉽게 놓으면 안 된다. 가지고 가면서 플러스 알파를 가져가되 좀 짧게 가져가는 방안을 네. 네, 제시를 해 주셨는데 그리고 나서 이렇게 또 일 주일이 지났고 그 사이에 젠슨왕이라는 이슈도 또 네. 생겨서 네, 급등하는 일도 있었고 또 어제 하루 휴장하고 오늘 시장은 약간 색깔이 좀 달라진 느낌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저께까지는 우리가 쏠림이라는 얘기를 며칠째 엄청 많이 했었는데 네. 오늘은 오랜만에 코스닥이 상승해 주고 상승 종목, 하락 종목 수도 비슷해졌거든요. 네. 네. 오늘 그러면 쏠림이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해소가 된 건가? 아니면 그렇게 생각하기엔 좀 섣부른 건가? 총평 좀 해 주세요. 그렇게 보기에는 좀 더 지켜봐야겠죠. 아까 그래요. 말씀드린 대로 네. 지금 그것도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게 될까? 아닐까는 좀 상황을 좀 보고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오늘 하루로는 생각하거든요. 예, 좀 하루는 좀 네. 그렇게 보입니다. 지금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소폭 하락을 좀 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면서 2.5, 2.6% 하락했는데 그건 아침부터 이런 모습이 좀 나타났고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종목별로 종목 싸움이 되다 보니까 올라가는 종목이 많아지고요. 그리고 이제 마치 종목 장치처럼 보여줬지만 근데 사실 오늘도 명확하게 반도체 쪽만 올랐어요. 중소형주도. 그래서 오늘 그런 흐름이 나타날 수 있었던 것은 이제 미국의 영향을 받은 거죠. 네. 그 미국의 영향이라고 하면은 미국이 우리가 어제는 쉬었는데요. 그 지난 이틀 동안 글로벌리 전체적으로 장비주가 다 떴습니다. 차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어, 첫 번째 화면은 도쿄 일렉트론입니다. 일본에 있는 도쿄 네. 일렉트론이 이제 급등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퀄컴 제가 이제 밖에 있으면서 잠깐 몇 가지만 이렇게 타이핑을 했는데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이렇게 해서 이게 쉬고 있다가 다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좀 나타냈어요. 최근 들어서요. 음. 물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여전히 있지만 이게 지금
양봉이 크지 않죠. 좀 주춤주춤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격이 벌어지면서. 그러면서 수급이 저쪽으로 갔는데 요건 지금 차트만 보이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렇게 된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이유는 처음에 이제 칩은 반도체 메모리 칩은 쇼티지는 이제 확실히 우리가 맨날 들었던 얘기고요. 그러다가 인제 기판의 쇼티지가 있었기 때문에 삼성전기나 그리고 LG노태 이런 뭐 그 밑에 있는 밑단에 있는 대덕전자, 심텍 뭐 이런 것들 쭉 다 올랐잖아요. 음. 네, 그러는 과정 속에서 이제 좀 요즘에 어떤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냐면은 장비주들이 쇼티지가 일어난다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아. 왜냐면 이제 장비에도 증설을 해야 되는 부분이 좀 있고요. 그리고 장비주들도 칩을 사용해서 하거든요. 근데 칩 가격이 너무 올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장비 쇼티지가 얘기를 좀 하면서 그러면서 인제 장비에 대한 관심이 있었어요, 장비주에 음. 대한. 그랬는데 그게 오늘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어제 그 관심이 있었던 게 음. 아니고 한 1-2주 됐습니다, 이런 보고서가 나온 거는. 음. 그런데 유달리 이번에 떴던 것은 말씀드린 대로 해외에서 반도체 장비들이 좀 뜬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오늘 드디어 인제 지선이 끝나고 코스닥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논의를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인제 오늘 그 논의로 인해서 아침부터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강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코스닥에서 뜰 거는 뻔히 3 개뿐이 없어요. 하나는 2 차 전지, 시가총액 상위로 움직일 거니까 2 차 전지, 바이오, 바이오,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 소비자. 중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 음. 요렇게거든요. 그런데 지금 요번에 오늘 딱 보면은 바이오나 2 차 전지 쪽으로는 온기가 가지 못하고, 물론 그쪽에도 약간씩 조금씩은 올랐지만 요즘에 보면 종목이 5%뭐 이렇게 오른 거는 별로 오른 것 같은 느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오늘 반도체 종목이 워낙에 다 올랐으니까. 이미 뭐 안 사실이지만 그래도 화면 한번 보시면 네. 이게 섹터별 움직임인데 오늘 반도체 장비예요. 유진테크, 뭐 펜텍 이런 거 뺀다 하더라도 원익 IPS, 테스, VM, 주성, PSK까지가 거의 상한가예요. 이게 완전 음. 시뻘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와. 그러다 오늘 반도체 장비가 전체적으로 상승한 것이 이 딱 맞아떨어진 거예요. 네. 이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코스닥 활성화 정책이 나온다고 하고 있고, 그러면 코스닥 활성화 정책의 수혜가 될 것은 시가총액 상위에 포진되어 있는 종목의 3가지 섹터가 있는데 그 3가지 섹터 중에 어떤 게 가장 좋을까라고 선택을 했을 때 지금은 반도체에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들어오신 분들은 거의 대부분 반도체 위주로 거래를 하는 것 같아요. 예전부터 거래하시는 분들은 지금 전력기기 어떻게 해요? 조선 맞아요. 어떻게 해요? 뭐 이러고 있는 거고요. 최근에 들어오신 분들은 이제 반도체 위주로 거래하기 때문에 반도체 투톱이 실은동안 그러면 코스닥에는 반도체가 뭐냐? 뭐 이런 논리가 좀 됐던 거죠. 그러니까 수급적 논리를 지금 설명드린 거고, 그 앞단에 있는 것은 반도체 그 장비에 쇼티지가 있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오늘 쏠림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요, 반도체에 쏠림 현상이 있는 겁니다. 반도체에 아. 쏠림 현상이 있는 거고, 다른 쪽으로 아직까지는 이 온기가 또는 수급이 옮겨가는 그런 상황은 아직 아니거든요. 그래서 음. 확인을 좀 해봐야 됩니다. 그걸 눈으로, 장중에 눈으로 보시는 분은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얼마나 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 코스피가 아침에 2% 마이너스로 시작했고 반등 보합권까지 시작하다가 다시 마지막에 밀려서 마이너스 1.84거든요. 근데 상대적으로 코스닥은 3% 이상 올랐었잖아요. 코스피가 오르면 코스닥 밀려요. 맞아.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아 진짜 저 시소라는 표현을 오늘 몇 번 예예예. 쓰는데 그런 줄 알아요. 시소 같았어요 예예. 이렇게. 그 네. 수급이 그렇게 네. 극단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네. 거잖아요. 꼭 그렇게까지 움직일 이유가 수급 말고는 설명이 안 되거든요. 음. 그러니까 코스피 오르면 코스닥 밀리고, 코스피가 빠지면 빠질수록 오히려 코스닥은 오르고, 지금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똑같이 하나를 더 설명드리면, 지금 이제 질문이 앵커님이 다른 네. 쪽으로 수급이 가느냐는 질문을 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세요 이거를. 제가 요즘에 다녀보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요즘 이걸 좀 길게 설명을 드리는 건데요. 하나는 뭐냐면 반도체에 있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약간이라도 밀리죠. 네. 그러면 조선, 방산, 전력기기 얘네들이 탁 떠요. 음. 그러다가 막 반등을 삼성전자가 이게 반등을 막 주잖아요. 그럼 윗골이다가 밀려버려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그런 현상이 나타난 걸 보면은 여전히 자신 없는 거예요. 음. 수급이 저쪽으로 가는 거 자신이 없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하루 이틀 만에 옮겨가는 부분은 좀 아닌 것 같고, 그런 추세적으로 옮겨가는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정리를 해보면 어쨌든 지금 대표님 말씀은 칩 쇼티지는 우리가 알고 있었고 예. 그게 기판 예. 쇼티지까지 갔고 장비 쇼티지까지 예. 얘기가 나와서 예. 오늘 이제 좀 온기가 퍼지면서 반도체 장비의 날이라고 할 만큼 장비주가 좀 급등을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쏠림이 좀 완화된 것 같지만 잘 생각해 보면 이것 또한 반도체 쏠림이다. 예. 네, 라는 맞습니다. 말씀을 예. 지금 해주시면서 수급적으로 여기가 좀 밀릴 때 여기가 올라가고 뭐 요런 부분을 아직은 좀 살펴봐야 예. 된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외국인 수급 얘기도 조금 여쭤보고 싶은 게요. 예. 오늘 환율이 상당히 높게 출발을 예. 해서 지금 거의 1,530원대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어서 외국인은 오늘도 대거 코스피에서 팔고 뭐 요런 영향은 사실 이렇게 그렇게 많이 당연히 영향은 안 하는데 영향이 네. 있죠. 지금 화면에 HTS에는 달러원이 1,519원으로 지금 표시가 되어 있는데 좀 내려왔어요? 지금 아니요. 지금 요거는 여기가 HTS가 느려서 그럴 거예요, 아마요. 네. 여기 느려서 그렇고 지금 리얼 타임으로 움직이는 것은 앵커님 말씀대로 지금 1,538원에 거래되고 있네요. 와, 네. 그러면 진짜 웬만하면은 우리가 1,500원 위로 올라가는 것도 걱정을 하는데 이게 1,538원 가고 1,540원 간다. 그러면 야, 걱정 없어. 야, 우리는 뭐 그래도 외환 보유고 많고 그리고 외화 자산이 계속 무역 수지도 좋고 경상 수지 좋고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과하게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죠. 이 부분 때문에 결국은 지금은 아니야 그럴지 모르지만 결국은 우리 경기에 치명적인 겁니다. 우리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지난 1분기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에서 원화 기준으로 상당히 서프라이즈가 나왔잖아요. 네. 환율 영향이 상당히 있었거든요. 근데 이 음. 상태로 가면은 2분기에도 서프라이즈 더 높게 되겠네요. 이렇게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쪽에서는 이걸 긍정적이다고 표현을 하겠지만 원화가 약해서나. 예, 원화가 약해서 전반적으로 보면은 네. 원화가 약하다는 거는 일단 수입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소비에도 좋지 않은 상황인 거고 그런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무역에 의해서 수출에 의해서 경기가 요번에 GDP 성장률을 높이고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지만 원화가 이렇게 계속 약한 부분들은 우리 경기 전체에도 분명히 좋지 못한 마이너스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이거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지금은 우리가 이거 별로 신경 안 쓰잖아요. 뭐하고 똑같으냐면 금리 인상하고 똑같은 거예요. 금리 인상하겠다라고 지금 거의 예고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시장은 금리 인상하면 해. 뭐 AI는 AI 가는 거야. 반도체는 반도체로 가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요 얘기도 좀 들어볼게요. A라는 기업이 있는데 그냥 예를 안 들고 그냥 저기 삼성전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네. 삼성전자가 올해 영업이익이 올해 기준으로죠. 뭐 330조, 310조에서 400조 사이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350조 정도가 나오고 그래서 멀티플을 곱해서 올해 가격이 뭐 얼마쯤 된다. 뭐 그래서 제일 높은 게 59만 원 있고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항상 우리가 보고서를 볼 때 보고서에 쓰는 개별 기업을 쓴 그분은 잘못한 게 아니에요. 자기에 충실하게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는 못 가는 경우가 되게 많죠. 어떤 경우는 더 가는 경우도 많고 그렇거든요. 근데 못 가는 경우에는 우리가 막 그런 애널리스트 분들은 뭐야 간다 그래 놓고 왜 못 가자. 그리고 간다 그래 놓고 너희들이 판 거 아니야? 이거 흔히 하는 말이잖아요. 우리 개인 투자들이요. 네네네. 근데 못 가는 경우는 왜 못 가냐면 주변에 매크로 환경이 안 될 때는 못 가는 거거든요. 매크로 환경이 안 되면 금리가 올라가고 환율도 안 좋고 우호적이지 않고 또는 글로벌리 뭐 무역에서 무역 전쟁이 생긴다든지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은 그러면은 그 이익은 분명히 난다 하더라도 매크로 환경 때문에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 테이블 보신 적 있는지 모르지만 각 증권사에서 나오는 목표 주가 타겟 프라이스를 계산할 때 올해 이익이 얼마고 그래서 환율이 얼마일 때 1, 2, 3 시나리오 금리가 언제 얼마일 때 오르냐 내리냐일 때 1, 2, 3 시나리오 그 시나리오별로 테이블을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금리와 환율이 얼마큼일 때 얼마큼 간다 이렇게 해요 그걸요. 네네. 근데 우리는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은 그걸 자꾸 무시하려는 경향이 있거든요. 음. 왜냐하면 당장에 뭐 주가 움직임에 그게 뭐 크게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전체적인 흐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네. 근데 그 중요한 흐름에서
환율이 워낙 약세이고 그리고 금리도 올릴 것이다. 이런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에 좀 불편함이 생긴 거는 분명히 맞다. 그래서 그 불편함이 시장에 지금 반영이 안 되니까 모르지만 만약에 시장이 어느 날 갑자기 훅 빠지잖아요. 네. 그러면 막 그 얘기를 하겠죠. 또 그때 맞아요. 가서는. 맞아요, 맞아요. 그때 가서는 전부 다 얘기를 하겠죠. 맞아요. 그러면 그때 가서 '아 그게 맞나? 그랬었나?' 뭐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음. 지금은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야 되는 상황이 점차로 오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편에서는 시장을 그 주식 투자를 할 때 매크로를 이길 수는 없다라는 얘기를 네. 네 하면서도 또 맞습니다. 한편으로는 기승전 어차피 예. 이익이다라는 얘기를 이제 양쪽에서 양쪽에서 하면서 네, 예. 이제 가는데 예. 최근에 솔직히 분위기는 예. 매크로의 불편한 얘기를 이렇게 하면 예. 약간 좀 다 싫어하죠. 그냥 네. 무시하는 예. 분위기. 그런 거 음. 상관없을 것 같은데 네. 라는 분위기가 사실은 대표님도 조금 느끼지 않으세요? 요즘엔 그렇게 얘기하고요. 많은 네. 전문가분들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어. 얘기하냐면 우리 배당 모형에서 주가는 분자에 있는 이익이 늘면 기업이익이 늘면 그럼 주가는 뜨는 거 당연하죠. 근데 분모가 뭐냐면 무염 수익률 이자예요. 금리예요. 그 금리가 오르면 주가는 떨어지거든요. 근데 뭐라고 요즘에 논리를 설명하냐면 금리 올리려면 올려봐. 이익이 폭증하는데 무슨 상관 있어? 생각해 보세요. 이익이 다 이겨. 분모분의 분자면 분모분의 분자가 있는데 분모가 예를 10% 오르는데 이익이 뭐 20% 30% 100% 오르는데 무슨 상관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요즘에. 아. 강세론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금리는 우리나라 내부의 문제가 아니에요. 전 세계적인 글로벌 경기의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지금 아직은 안 올렸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상반기는 아니고 하반기에 한 번쯤 올리고 한 번 더 올릴까 말까를 저울질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일본은 이번 6월에 올리려고 지금 그러는 것 네. 같아요. 그리고 유럽은 더 안 좋기 때문에 유럽은 올려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주변 국가에서 그렇게 금리를 올리고 그리고 아시아에 있는 우리하고 비슷한 처지에 있는 그러니까 자기 가국의 통화가 약세인 국가들 있잖아요. 얘네들은 금리를 올려야 되거든요. 그리고 금리를 올려야지 통화가 빠져나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아시아 국가들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글로벌리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금리 인상 기조로 가버리는 거예요, 분위기가. 음. 그러면 시장은 그것을 무시하지 못합니다. 네. 근데 지금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아니면 아닌 대로 우리는 이제 뭐 그렇죠. 미리 네. 하지 않고 여기서 수익 내려고 지금 하기는 하지만 음. 서서히 그런 게 있다라는 것을 투자 전략에 녹아내야 되는데 한편으로는 예, 네. 녹아내야 되거든요. 그걸 네. 녹아내야 된다는 건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뭘 할까요? 아무거나.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이익이 있다고 뭐 그렇다고 치고 지금 고평가 뭐 50배, 100배씩 가는 종목들 지금 오늘 반도체 장비들도 많이 올랐지만 뭐 얘네들도 지금 반도체 장비들 거의 대부분 고평가가 많아요. 지금 네네. 이미. 그러면 이런 종목을 지금 사서 내가 연말까지 가지고 가겠다. 이런 전략이 되겠냐는 거예요, 지금. 음. 지금은 그런 투자 전략이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좀 급한 것 같아요. 나는 돈도 못 벌었는데 이제 하반기 가면 약하다 약해질 거라고 하는 사람이 많어.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어. 그럼 나는 뭐야? 그럼 언제 돈 벌어? 그래 이런 변동성이 있을 때 빨리빨리 돈 벌어야겠다라는 마음이 지금 시장에 녹아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네. 합니다. 매크로를 절대 무시할 수는 없는데 지금 네. 당장은 아니니까 뭐 이것 때문에 조심해지자 이건 아니지만 예. 그냥 한편으로는 예. 생각을 하고 예, 전략을 좀 그렇죠. 세워봐야 그럼요. 된다. 예. 대표님이 이제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고 예. 당연히 기승전 기업의 이익이 중요한 것도 맞고 예. 참 생각할 게 맞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또 자료를 볼 예. 시간인데 피터 린치라는 이름이 일단 먼저 보여서 예. 많이 들어본 예. 네, 전설적인 예. 투자자 매니저라고 해야 될까요? 네. 어떤 얘기 맞습니다. 해주시는 거예요? 뭐 피터 린치는 여러분 다 아시고요. 네. 피터 린치의 우리 대형 문고에 가면 피터 린치의 저서가 뭐 거의 대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근데 뭐 잠깐 말씀을 좀 드리면 이제 뭐 이런 걸 공부를 안 하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으니까요. 피터 린치는 마젤란 펀드 우리가 유명한 음. 마젤란 펀드를 운영했던 매니저이시고요. 13년간 그 펀드를 660배를 만들고 은퇴했습니다. 그 전설적인 투자가라고 알려져 있고요. 이분은 캐디 출신이에요. 캐디? 캐디, 골프 캐디. 골프? 예, 오. 캐디를 하시다가 이쪽에 입문을 하셔가지고 그래서 소위 뭐죠 애널리스트 생활을 하신 그런 분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용어가 만들었는 용어가 뭐냐면 10루타 종목이에요. 네. 10배 나는 종목.
시뮬타 종목이라는 용어를 이제 이분이 내시면서 이 책의 내용에 보면 여러 가지 다른 내용들이 되게 많은데 음. 주식은 각자의 주식의 성향이 다르다, 성격이 있다. 거기에 맞춰서 투자 방법론이 달라야 된다. 이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은 그 얘기 말고요. 지금의 환경에서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고 그러면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만 제가 몇 가지가 적어 왔습니다. 그냥 네. 뭐 한번 맨 마지막 내용 요거 어 요거 어리석은 생각들 요것만 나중에 다시 하고 요 전까지만 한번 읽어 아 드리겠습니다 네. 그냥. 이 세 번째 라인에 있는 이 내용도 저는 되게 의미심장하게 생각합니다. 애널리스트 생활을 내가 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식이나 정보보다는 주가 움직임 그리고 주식시장이라는 판단으로 실전 투자자가 되기로 결심을 했다. 주식시장에서 전문가가 많지만 그들은 제도적 제약, 너무 많이 알고 너무 똑똑해서 옥시모론이라고 하죠. 그래서 저지른 실수가 많아서 현명한 개인 투자자가 훨씬 더 훌륭한 트레이더가 될 수 있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어. 이게 와닿으신 분이 있을 수도 있고 뭐라는 거야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예. 있거든요. 이게 주식 투자에서 오랫동안 있었던 사람은 이게 그냥 100% 와닿을 거예요. 네. 이 부분이요. 그러니까 이 얘기입니다. 윌리엄 오닐이 얘기하는 것처럼 답은 시장에 있는 거예요. 시장에 순응하자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많은 지식이나 정보가 나한테 수익을 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많은 정보나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뭐 투자를 하고 거기에 매여 있는 펀드 매니저보다는 좀 더 유연하고 그리고 자신의 판단을 유연하게 녹여낼 수 있는 개인 투자자가 훨씬 더 큰 수익을 내고 훌륭한 트레이더가 될 수 있다고 얘기 좀 하는 거거든요. 음. 우리 그렇게 생각 안 하시죠, 여러분들은? 근데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예를 들어 볼까요? 대형 펀드들 있잖아요. 저 네. 서구에 있는 대형 펀드들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래요. 우리나라 아마 은행이나 보험 지금도 그렇게 할걸요. 그래서 만약에 시황이 요번에 작년 6월에 대세 상승이 갔을 것 같아. 이제 요번에 우리 주식으로 조금 더 비중을 실어서 해보자라는 의사 결정을 누군가 얘기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럼 이분들이 회의할 거 아닙니까? 회의 한 달 합니다. 한 달. 회의를 한 달 해요. 한 달? 예, 한 달 합니다. 지수는 따블라. 근데 한 달 동안 회의해요. 그 아무런 액션도 안 하고 예, 그냥 회의만 의사결정이 해요? 그렇게 되게 느려요. 와. 이 패시브 자금의 의사결정이 굉장히 느립니다. 그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다 올라 있잖아요. 예예. 그런 어. 거에 약하다는 거예요. 아. 이 기관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데 약하고 우리는 그런 데서 훨씬 더 유연하고 좋지 않냐 이런 부분들을 좀 얘기를 하는 거고 또 네. 하나의 예를 들어 볼까요? 이들은 굉장히 좋은 주식이고 이 주식은 더 갈 수 있다라고 해도 로스컷에 마이너스 10% 걸렸다 만약에 그럼 다 팔아요 그냥. 근데 우리는 이건 더 갈 수 있어. 그러면 마이너스 10% 깨고 내려갔을 때 우리는 살 수 더 있잖아요. 그쵸. 더 버틸 수도 사거나. 있고. 예. 근데 이들은 그렇게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훨씬 더 유리한 면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말씀을 좀 드려보면 주식은 어떤 주식을 골라야 되는가를 설명하는 건데요. 주식은 이해하기 쉬운 단순한 구조의 사업을 하고 있고 경쟁 기업이 없는 이 기업이 완벽한 주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군요. 이게 예전에 애플이었습니다. 그리고 음. 지금 엔비디아였던 거고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이렇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 이해하기 쉬운 구조가 아주 단순한 데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시면서 이 기업이 뭘로 수익이 내지? 복합 기업해 가지고 수익이 이것저것 막 합쳐 가지고 막 이렇게 낸대. 그럼 도대체 주도가 뭐야? 뭘 하면은 너네 돈 버니? 이게 헷갈리는 기업들이 있어요. 아. 그런 기업들은 펀드매들도 별로 좋아하지 않고요. 주가에 우리가 원하는 그 주가의 흐름이 좀 없어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퍼가 높은 주식을 선정할 때는 당연히 수익 성장률이 높아야 되지 정당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성장성 없이 저퍼조가 좋으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음. 그래서 PER의 멀티플의 측정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미래 수익의 측정인데 미래 수익 측정하기가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최소한 수익이 늘어날 수 있는 계획, 즉 성장 스토리가 있는 주식을 골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음. 이건 뭐 그냥 부연 설명 안 들어도 이해가 되시죠? 네. 일단 미래의 PER을 구하는 거 어렵습니다. 우리는 그냥 굉장히 쉽게 뭐 이익이 얼마나고 삼성전자 얼마나고 맨날 하도 많은 사람이 얘기를 하니까 그냥 당연히 그런 줄 알잖아요. 근데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미래 수익을 측정한다는 거는. 네. 예전에는 어땠냐면요. IR 담당자들 있잖아요.
IR 담당자들한테 우리가 그 기업 탐방을 가면은 기업 이익에 대해서 설명 듣고 지금은 굉장히 엄격하게 발표 전날까지도 가르쳐 주지 않지만 그런 부분에 대충 이런 흐름이라는 게 자료는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볼 수 네네. 있잖아요. 근데 얼마나 황당하냐면 발표 뭐 일주일 전, 3일 전에 수치랑 발표한 수치랑 뭐 다른 적도 되게 많았어요. 되게 그런 적도 많았어요. 근데 어. 그만큼 미래 수익을 판단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아. 근데 인제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방향성과 스토리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일시적으로 너무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는 기업은 그것을 고점으로 성장률이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피터 린치만이 아니고 윌리엄 오닐도 그렇고 워렌 버핏도 그랬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게 이 지금 피터 린치는 20%의 성장률을 뭐 OP 마진이라든지 ROE를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보통 성장주들은 한 40% 정도 돼요. 아. 그래서 한 40% 전후에 있는 기업이 최적이다라는 표현을 되게 많이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멀티플이 높다 하더라도 성장률이 높으면 배당 성장 모형에 따라서 그 주식은 과대평가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우리 뭐 흔히 아는 그런 내용이고요. 조금만 더 할게요. 네네네. 좋아요. 네. 제2의 뭐뭐 땡땡이라고 해서 하는 주식 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2의 엔비디아. 예. 예. 제2의 엔비디아, 제2의 삼성전자 이런 거 사면 안 된다라고 오래전에 이분이 얘기했어요. 한참 전에 하신 분이에요. 음. 근데 지금도 똑같은 거잖아요. 항상 1등 주식에 투자해야 되면서 대안이라면서 2 등이나 3등 주식을 매수하면 손실의 위험이 더 크다. 음. 주식시장은 2 등, 3 등에게 기회를 주는 경우가 드물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요건 자주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인용을 많이 하는 건데 포트폴리오 구성은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아라도 틀리고 그리고 한 바구니에 계란을 담지 말라도 틀리고 정답은 좋은 계란을 담아라라는 거였다는 거고 그리고 이거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시는 거 네. 상승하는 주식을 매도하고 하락하는 주식을 매도하는 것은 꽃을 뽑아내고 잡채 물어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너무 한두 종목에 집중하는 것도 좀 위험하지만 음. 여러 종목에서 나눠서 할 가능성 했을 때 만약에 그렇게 했을 때 10m 종목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건 확률적으로 물론 좋지만 근데 무작정 종목을 많이 넓히는 것보다도 선택과 집중을 해서 목표 수익률을 높게 잡는 것이 좋다. 근데 이분은 이제 음. 침루타 주식 얘기를 많이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 좀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먼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듣다 보니까 예.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그 "시장에 순응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예예. 예. 일단은 예. 핵심으로 좀 예. 했다고 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장에 순응하는 건 우리가 아까 예. 대표님 뭐 예. 잠재적으로는 예. 매크로의 위험도 있고 예. 뭐 금리, 환율 예. 또 뭐 어제 미국에서는 3호 예. 신용 얘기 참모 또 신용이 좀 예. 또 위험하다고 연준에서 얘기를 나오더라고요. 좀 예예. 했습니다. 뭐 예. 고런 거 이렇게 한편으로 예. 있지만 예. 지금 어쨌든 시장의 순응은 지금 예. 분위기로 봐선 이익이에요? AI예요? 그렇죠. 지금은? 그렇죠. 음. 지금은 두 가지의 사이클을 도는 네. 겁니다. 하나는 AI 사이클이고 하나는 정책 사이클이에요. 네. 이 AI와 정책 사이클의 흐름으로 지금 현재 가고 있는 거고요. 네. 가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은 그러면 이제 기울겠죠. 어. 근데 그 기우는 거를 언제 될 거야? 이거를 정확하게 맞추거나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냥 말하는 거지 맞추는 사람은 없습니다. 네. 그냥 자기의 추정일 뿐이지. 그래서 추정해서 맞추면은 스타 되고 뭐 그럴지는 모르죠. 그래서 맨날 마이크 버리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저점이야, 뭐 고점이야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음. 근데 예전에도 그렇게 해서 인기를 얻었던 거고요. 근데 그거는 실전 투자에서는 그런 말이라는 건 의미가 없고요. 실제로 어떤 순간이 돼서 그런 흐름이 나오는 걸로 우리가 캐치한다는 거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왜 환율 얘기하고 금리하고 미래의 것들을 미리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느냐? 음. 시나리오를 생각하지 않는 상태에서 닥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분석하면 늦어요. 음. 그래서 시나리오를 생각한 상태에서 있다가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지수를 여러분들이 요번에 10,000포인트 갈 거라고 만약에 생각했어요. 그럼 내가 10,000포인트 가기 위해서는 반도체가 어떻게 되고 환율은 어떻게 되고 금리는 어떻게 되고 요렇게 내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0,000포인트까지 난 지고 갈 거야 해서 끝까지 가요.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 중간에 뭐가 바뀌면 그러면 '아 좀 뭐가 바뀌네.' 바뀌는 게 환경이 바뀌지 않으면 10,000포인트 내가 생각한 대로 갈 거야. 요게 기준이 정해지잖아요. 미리 생각한다는 건 기준이에요. 그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음. 없어서 이게 도대체 어디까지 갈 건지 지금 깎일지 뭐 더 갈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 생각의 정리가 없으면
매일매일 궁금한 겁니다. 매일매일 음. 궁금해요. 매일 불안하고. 네, 매일 불안하고. 네. 그래서 그 생각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이제 시황이나 이런 것들을 좀 계속 보는 건데요. 음. 지금은 매일매일 불안할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금리나 환율이라는 거는 어느 날 갑자기 확 닥치면서 확 바뀌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는 네. 경기하고 연동하는 경기 지표지 않습니까? 네. 그거는 서서히 스며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지금 갈 길을 가지만 서서히 스며드는 저 물이 들어오고 있구나라는 음. 것을 인지하면서 대응 전략을 하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대표님 요 보여주신 장표에서 요런 말이 있잖아요. 예. 상승하는 주식을 매도하고 하락하고 있는 주식을 매도하는 것은 예. 꽃을 뽑아내고 예, 잡초에 물을 그렇습니다. 주는 것이다. 요 표현. 예. 오늘 같은 장에서 예. 대표님 말씀을 저는 아까 떠올렸거든요. 예. 그러니까 대표님이 그런 말씀해 주신 적이 있어요. 속 썩이는 주식들, 진짜 못 올라가고 막 이런 것들이 한번 예. 올라오면 과감하게 그거를 좀 정리해야 됩니다. 정리하고 좀 잘 가는 주도주로 예. 조금씩 가는 것도 예. 좋은 방법이다라는 말씀을 예. 해주신 적이 있는데 예. 그게 오늘 같은 날을 두고 해주신 말씀인가? 라는 생각도 사실은 하긴 해서 오늘도 사실은 네. 그렇게 해야 될 가능성이 좀 있었습니다. 왜냐면은 네. 예를 들게요. 시간이 네. 우리 저 몇 분까지입니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15분까지 얘기할게요. 네. 오늘 그 반도체 종목이 쭉 떴잖아요. 네. 이걸 애널리스트 입장에서는 얘가 실적이 어떻고 얘가 성장 스토리가 이익 성장 스토리가 어떻고 이렇게 설명을 하겠죠. 그렇게 애널리스트는 그렇게 설명하겠죠. 네. 그런데 이 주식 시장에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주식 시장에서 바라보는 수익을 내려고 하는 목표로 하는 투자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약간 다른 결이 있습니다. 그걸 제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일부러 제가 이걸 좀 이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이렇게 나눠 놓고요. 그리고 오늘 아까 반도체 떴던 종목들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생방송 중에 이러면 안 되는데 지금 제가 맨날 이거 할 때마다 이러는데 괜찮아요. 천천히 하세요. 네. 이렇게 해놓고 얘를 좀 잘라서 가겠습니다. 네. 예. 음. 아이씨 참네. 안 되겠네. 그냥 하겠습니다. 그러면 얘 보세요. 네. 유진테크 이렇게 제가 차트를 같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유진테크 오늘 상한가 네. 갔잖아요. 네. 요 유진테크 상한가 간 거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렇게 생겼어요. 제가 다 하고 한번 여쭤볼게요. 네. 이게 지금 오늘 뜬 거잖아요. 이거 빼고 네. 그 전에 얘가 어떻게 움직였냐, 그 사이에 네. 한 2개월 동안 어떻게 네. 움직이는지를 보자고 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몇 개만 그냥 앞에 있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익 IPS예요. 이것도 많이 떴잖아요. 요 사이에 어땠나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네. 요 사이에 이렇게 있다가 여기 빠졌다가 뜬 거잖아요. 네. 그 다음에 한 4개만 보겠습니다. 그리고 뭐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거를 보겠습니다. 얘는 어땠냐면은 얘는 어떻게 생겼어요? 다르죠 이거는요. 그렇죠. 얘는 위로 간 상태에서 최근에 많이 빠졌어요 사실. 네. 이렇게 빠졌다가 올랐지 않습니까? 이런 모양을 그리고 있고요. 또 뭐 해볼까요? PSK 같은 거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얘도 이렇게 상태에 있다가 최근에 빠졌다가 올라온 거잖아요. 그렇죠. 결론 무슨 얘기냐면요. 주식은 똑같이 반도체 장비라도 물론 개별 기업의 이익에 따라 다르고 성장 스토리에 따라 다르고 그런데 이거는 애널리스트 분들이 분석하는 거고 우리가 애널리스트가 아니에요. 다 모르잖아요. 근데 아무튼 우리가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그 후보군을 이렇게 모아놔요. 그런 후보군 똑같이 반도체 장비 중에서도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애들은 지금 아까 저기 주성 엔지니어 이런 것처럼 이렇게 계속 가다가 최근에 요만큼 빠졌어. 네. 이게 1번 유형이에요. 네네.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듯이 유진테크 이런 것들은 올라갔다가 더는 못 가고 맞아요. 옆으로 이렇게 있다가 네. 오늘 뜬 거예요. 네. 얘도 오늘 뜬 거고 이렇게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반도체 장비주들이 다 이렇게 움직였냐? 아니에요. 어떤 애들은 이렇게 가다가 이미 이 밑으로 간 애들이 있어요. 이렇게 여기서 뜨는 애들도 있습니다. 오늘 장비주 보면 이렇게 이런 애들도 있거든요. 네. 똑같이 뜨더라도 얘네들이 신고가 나는 거지 얘가 신고하지 않아요. 그러면 같은 장비주에서 내가 3개를 갖고 있었는데 하나는 이런 상황이고 하나 이런 상황이고 하나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얘가 올라가던 애가 조정을 보인 거니까 이 매크로 때문에 또는 시황 때문에 빠진 거니까 얘는 곧바로 반응하겠죠. 이런 게 제일 센 거고요. 그 다음에 쉬었다가 가지만 많이 안 빠진 게 두 번째로 센 거예요. 네. 근데 이미 꺾여 있잖아요, 이렇게. 네. 지금 질문 그거 주신 거잖아요. 네네.
얘는 올라갈 때 요만큼으로 못 올라가요. 오늘 상승폭도 작았어요. 자, 보세요 오늘 다. 얘는 올라갈 때도 상승폭이 작아요. 그러다가 얘들이 조금 더 꺾이죠. 그러니까 더 꺾입니다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교체를 자꾸 하라고 하는 거예요. 더 센 대로 1등주로 교체를 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예를 들면 저 3번 예. 주식은 예. 좀 과감하게 예. 정리를 하고 예. 그동안 못 담았던 주도주 쪽으로 예. 좀 일부 그렇지. 옮기는 방법이 그렇죠. 오늘 이론적으로 이제 같은 말로 날. 하면 표현하면 어. 그런데 저는 그걸 차트로 보여드리는 네. 거예요. 차트로 보여드리면서 같이 내가 종목이 뭐 여러분들 한 종목만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종목 가지고 있는 경우에서 얘는 올라가고 있는데 얘는 지금 반대로 내려가고 있어. 네. 그러면 얘는 내려가니까 아 이거 어떻게 이거 손실 났는데. 그래 여기는 좀 이익 났으니까 지금 아까 그 설명이 그거잖아요. 얘를 팔고 이걸 산다? 이게 그러니까요. 최악이라는 거예요. 아.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설명을 하는 거 있는 겁니다. 와닿아요. 네. 그리고 예. 아까 자료 중에 어리석은 생각 그거 예. 이따 말씀해 이게 주신다고 재밌어요. 했으니까 그거 좀 얘기해 주세요. 이거 좀 네. 읽어드릴게요. 네네네. 되게 재밌습니다. 네. 제가 쓴 게 아닙니다. 피터리지가 쓴 겁니다. 투자를 하면서 투자자들의 진짜 어리석은 생각들이 뭐냐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좀. 근데 이런 걸 읽어도 직접 투자에 도움이 되느냐? 아니에요. 진짜 어마어마하게 투자하는 심리입니다. 심리. 한번 좀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서 더 떨어지진 않겠지? 이건 좋은 기업이니까 언젠가 다시 상승할 거야. 이분의 대답은 주가는 어디까지 하락할 것인가 얘기해 주지 않습니다. 하락 종목의 최저가로 밑에서 사야지. 하락하고 있는 칼을 잡으면 안 됩니다. 칼이 땅에 꽂혀서 흔들리다가 고정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사야 됩니다. 야.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만큼 올라갔는데 이게 더 올라가겠어? 아닙니다. 상승하고 있는 주식이 더 오릅니다. 자, 이거 지금 업황 안 좋지만 나중에 업황 좋아서 좋아지겠지? 회복되겠지? 아닙니다. 파산하는 기업도 많습니다. 어두운 밤이 지나면 새벽이 온다? 아닙니다. 지금이 가장 어두운 밤이 되기 직전일 수도 있습니다. 나 얼마 되면 목표가 얼마 되면 매도해야지? 그 매도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어떤 종목은 그 가격에 가지도 못하고 하락 전환하고요. 만약에 그 가격에 대해서 매도하죠? 그건 더 오릅니다. 이건 진리예요. 진리. 이건 진짜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 가격 가져? 그럼 더 오릅니다. 거기 가면 뭐 빠지는 애들은 그 가격 가지도 못합니다. 가지도 못해요. 이게 보통 라운드 피겨가에서 많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초보일수록 처음 한 분일수록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갖는데 대형 우량주는 가격 변동이 심하지 않아서 갖고 있으면 크게 손실 안 날 거야. 여러분 ETF 요즘에 엄청 좋으니까 ETF는 펀드니까 안전할 거야. 이런 생각하시잖아요. 제가 아침 방송할 때 정프로님이 자꾸 그 얘기했을 때 제가 옆에 짚어드리거든요. 아니 ETF라고 꼭 안전한 건 아닙니다라고 짚어드리거든요. 제가 보시면 그런 ETF 그런 주식은 없습니다. 네. 대형주도 ETF도 한번 빠지면 반토막 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오해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해를 하고 있다는 거 몇 가지를 전해줬거든요. 되게 재밌죠, 웃기죠. 근데 우리가 흔히 많이 생각하는 거예요. 많이 생각하는 건데 이분이 얘기해 주시는 것처럼 그렇지 않다라는 걸 받아들여야 되는 심리가 되게 중요해요. 근데 이게 받아들이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제가 우리 개인 투자들 대상으로 교육을 되게 오래 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론적으로 다 공부하고 그러면 끄떡끄떡하고 맞고 야 그렇게 사면 되고 이렇게 팔면 되고 직전 저점 깨고 내려가는 거 요즘에 이제 제일 얘기하는 게 뭐냐면요. 아까 이거 3번 유형처럼 네. 이렇게 생기는 거 있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고민하시는 거 하나만 얘기를 해볼까요? 아마 이 고민을 요즘에 제일 질문도 많고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그 전력기기 종목 많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거 전력기기가 요즘에 좀 빠지고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 지금 주봉으로 보면은 네. 여기 지금 지지 라인이 있기 때문에 기다려 보자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왜냐면 한 번도 안 깼어요. 보시면 한 번도 안 깨고 여기 지지 라인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반등하겠지라고 추정해 볼 수 있잖아요. 네. 이 보통 일반적인 방송을 하거나 아니면 애널리스트의 입장에서는 여기서는 지지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가치를 얘기하면서 그럴 거라고요. 그런데 시장은 지금 피터린치 얘기를 그대로 비교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시장은 어떤 거냐면 만약에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서 지지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올라갔어요. 내려가다가 그래서 반등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저거 좀 못 갔죠. 네. 그러고 있다가 내려가서 지금 아직 전저점을 깨지 않았어요. 다행스럽게. 그래서 자꾸 여기서 반등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네. 여기서 근데 음봉을 좀 깨고 내려가죠. 음. 야, 그러면 이 좋은 종목이 더 내려갔으니까 줍줍해? 그게 이제 잡초에 물을 주는 거고요.
이 종목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차트를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음. 이 밑으로 떨어지면 나중에 다시 올라가더라도 이 밑에서 한동안 고생하다가요. 음. 그러니까 이 고생하는 거를 이 기업과 함께 내가 같은 아픔을 갖고 참 동참해서 계속 가져갈 거냐, 기업과 함께. 음. 아니면 나는 투자자니까 이럴 때는 내가 정리하고 다시 좋아질 때 살 음. 거냐. 요런 판단을 할 때 이분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분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주가가 여기서 더 떨어지지 않겠지? 아 그렇지 않다. 그리고 여기서 이 주식은 좋은 주식이기 때문에 이제 다시 올라가겠지? 이만큼 음. 빠졌으니까 됐지? 그렇지 않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해 주시는 네.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내가 심리적으로 혼자 극복하기 되게 어렵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렇죠. 근데 사람들의 심리가 수용된 것이 거래량과 봉의 차트이기 때문에 차트에서 '아 이거는 밑으로 내려간다는 얘기는 딴 사람들이 다 안 좋게 보고 판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내가 고집 피우고 '나는 그냥 얘는 갈 거야.'라고 혼자 있다가는 혼자서 소외될 가능성이 있을 음.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차트가 밑으로 꺼지지 않는 즉 헤드 앤 숄더가 나오지 않는 종목 위주로 내가 자꾸자꾸 이게 바꿔나가는 포트폴리오를 음. 바꿔나가는 그런 작업을 해야지만 손실이 커지지 않고요. 이익 날 때 한 번에 바로 복구하든지 이익이 클 수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지금 피터 린치 이분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피터 린치 님은 네. 아무래도 그 MBTI 확신의 T 같아요. 그래요? T. 네. 정말 냉철하게. 네. 근데 그러기 쉽지 않죠. 우리 투자자들이요. 예. 그러니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마무리 말씀을 좀 예예. 여쭙고 싶은데 예. 지금 대표님 예. 야간 거래에서 환율 우리 달러원이 예. 1,540 원도 예. 넘어섰네요. 네. 요게 이제 금융위기 이후 최고고 좀 환율이 많이 그러네요. 올라가는 것 같아요. 예. 불안한 환율을 흐름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 예. 그래서 이제 뭐 내일까지 지켜보고 미국 시장도 지켜봐야 되겠지만 예. 어쨌든 내일 또 금요일입니다. 예. 네네. 마지막 투자 조언의 말씀으로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네. 처음에 말씀 좀 드렸던 것처럼요. 네. 이거 뭐 외국인들이 이렇게 많이 팔아도 뭐 음. 진짜 사실 보면 오늘도 외국인들이 지금 현재 7.8조 파네요. 그러니까요. 지금 올해 1년 동안 136조 팔았거든요. 네. 근데 올해 유입된 ETF만 200조니까 수급으로 다 받아내고 있는 거잖아요. 개인이. 개인이 다 예. 받아내고 있는 거군요. 주식시장은 머니게임이니까 돈 있는 사람이 이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시장이 이겨내고 있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돈의 싸움으로만 우리는 하고 있는데 돈이 아닌 다른 충격의 싸움이 벌어지면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거죠? 예를 외부의 매크로 충격이 생기면 안 되는데 아. 외부의 매크로 충격의 가장 대표적인 게 금리와 환율 요런 음. 것들이에요. 물가, 인플레이션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건 수급하고 상관없이 전체적인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불편해지고 있다라는 것들을 감안해서 보자라고 제가 자꾸 계속 설명을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건 있죠. 이렇게 들으면 되게 겁나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시장이 그래도 견조한 이유가 있습니다. 미국 시장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특히 미국 시장이 견조한 이유는요. 올해 미국에 선거가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선거 전에 환율도 잡을 거고 물가도 잡을 거고 인플레이션도 잡을 거다라는 시장의 신뢰가 있어요. 그럴 수밖에 그런 없다. 부분들 때문에 시장이 좀 견조한 부분이지 네. 시장의 전반적인 좀 비우호적인 지표들의 흐름은 분명히 있는 건 맞다. 음.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네. 투자 전략을 달리하자는 거예요. 투자 네. 전략을. 바이 앤 홀딩 좀 쉽지 않을 거다. 네. 지금 사서 뭐 가만히 있으면 장이 뭐 10,000포인트 간다니까 무조건 벌겠지. 장이 좋다니까 뭐 사면 벌겠지. 이런 막연한 생각은 그래서 오늘 피터 린치 이걸 제가 갖고 온 거거든요. 네. 지금은 좀 막연한 것보다는 상황에 맞춘 대응을 좀 공부를 하면서 대응을 좀 해야 되는 시장이 좀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진짜 짧게 예. 보내드릴 시간이 되긴 예. 됐는데 지금 1년 사이에 보면 예. 이런 뭐 매크로 이슈가 순간순간 예. 가끔가다 나오면서 시장에 공포를 주는 게 사실 가끔 있는 거잖아요. 예. 근데 지금 결과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렇게 만약에 빠질 때마다 예. 샀던 게 주도주를 샀던 게 사실은 답이었잖아요. 답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보면 예. 그런 마인드를 계속 견지해도 될까요? 주도주를 사는 건 맞고요. 짧게 해야 되니까요. 네. 주도주를 흔들릴 때 주도주 사는 건 맞아요. 그래서 네. 계속 교체하라고 저도 말씀을 네. 드립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올라오고 1년 동안 올라오는 동안 금리가 올라간 적은 없어요. 기준금리가 올라가는 건 다릅니다. 네. 그래서 기준금리가 인상 기조로 간다는 거는
처음 맞닥뜨리는 노이즈이기 때문에 그 노이즈가 어떻게 작용할 것에 대해서는 음. 살짝 고민을 하자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도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의도 인사이트 오늘 MP 파트너스 박병창 대표님의 인사이트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박병창 대표님과도 이렇게 함께 하셨는데, 삼프로TV 구독 서비스를 통해서 이런 훌륭한 강사분들의 강의를 들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실전 매매부터 리스크 관리를 위한 전략적인 교육 강의 제공이 되고요. 월가의 소식과 해외 유명 연사 인터뷰하고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부분들, 또 코스피를 견인하는 K 반도체 섹터의 집중 분석부터 시장 판세, 핵심 주도주 발굴 인사이트를 제공해 드립니다. 박병창 대표님, 이선엽 대표님, 김장열 센터장님, 차영주 소장님, 장호진 대표님, 박명석 큐레이터님 이런 훌륭한 강사진의 날카로운 시황 분석 교육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많이 구독 신청해 주시고 도움 받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안내를 해드리죠. AI 반도체 과연 앞으로 더 오를까? 지금이 정말 기회일까? 아직도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시고 계속해서 생각하실 거예요. 그 중심에 있는 투자자 돈나무언니 캐시우드를 이번에는 한국 여의도에서 직접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캐시우드 국내 최초 돈나무언니 팬미팅 개최입니다. 이번 행사는요. 온라인 아니고 오프라인 팬미팅으로 진행이 되고요. 3프로 구독 서비스를 신청하신 고객들을 위한 이벤트로 팬미팅에 참석하시려면 반드시 구독 서비스 등록을 해주셔야 된다는 점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신청해 주신 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서 특별 초청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히 이번 팬미팅에서는 박지원 아나운서와 우리 3프로 미장 전문가 박명석 큐레이터가 MC로 함께해 주시고요. 현장 Q&A 세션 통해서 캐시우드와 직접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시간도 준비하고 있으니까 많이 참석해 주시고요. 여기에 캐시우드 측에서 직접 준비한 특별 한정판 선물이 있다고 합니다. 사인회, 포토타임까지 있으니까 올 여름 가장 특별한 투자 이벤트 여의도 현장에서 직접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세요. 자, 이어서 이재규 차장님과의 단독 방송도 함께해 주시고요. 저는 내일 클로징 벨 라이브 통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